자, 6.3 지방선거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48일 남았죠. 이번 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와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이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정치평론가인 정진우 전 실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네. 자, 그때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동안에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네. 법사위원장으로 또 좋은 활약을 해 주셨고, 네. 이제 또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공천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시고, 음. 또, 당선된 이후에도 우리 당과, 경기도를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더 큰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셔서 잘 하시겠죠? 사실 TV 토론 보고 좀 예. 염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총론도 있고, 네. 또 강론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총론에 강할 때 강론에 약할 수도 있고, 네. 또 강론으로 따지면은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본선 선거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 보완될 것이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숲을 볼 줄 아는 지도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우 실장님이 이제 부산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부산 북갑 지역에 한동훈 씨가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주소까지 옮긴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파가 얼마나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네. 뭐 당연히 이번에는 참 해볼만하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네. 도전해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부산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항상 좋은 분위기였다가 막상 개표를 해보면은 또 우리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당혹스러웠던 기억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북갑 출마 선언에도 네. 반드시 긴장해야 될 문제다. 한동훈이 나오든 말든 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장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저쪽이 이제 한동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 국민의힘 예.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 출당 당한 네. 상황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중에는 한동훈한테 그냥 그 지역구를 주자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당당한 사람인데 제명당한 사람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이 사실상 단일화해주는 이런 상황은 당의 존재를 그야말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으로서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 단일화 될 수도 있고 단일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네. 무공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공천은 한다. 예. 그런데 단일화 될 가능성은 선거가 가면서 아무리 정치적 장동혁이나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네. 선거가 가면 갈수록 단일화했을 때는 필패라는 여론조사나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된다면 네. 그래서 단일화를 하라라는 압력이 거세지면 네. 그것을 과연 장동혁이 피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형준 컷오프를 장동혁 지도부가 시도했을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그때도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뭐 항명 비슷한 거, 집단적 건의 뭐 이런 거, 집단적 반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박형준이 컷오프에서 살아나고 이제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을 놓고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장동혁에게 대항한다면 장동혁도 그것을 어떻게
끝내 그 부분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박형준 때와는 달리 예. 한동훈에 대해서는 강경한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단일 안으로 모아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막판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 뭐 결국 그 말씀은 이거예요. 예. 한동훈으로 단일화했을 경우 승산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그렇죠. 이제 단일화 압박을 예. 그 장동혁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해봤자 안 된다. 해봤자 예. 안 된다. 혹은 국민의힘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은 뭐 그럴 단일화를 수 굳이 있겠죠. 할 필요가 예.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도 이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단일화 해봐야 자기들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은 자기들의 고민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는 우리도 뭐 자기들이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네, 무조건 이긴다는 말인데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최종적으로 단일화 한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네. 일단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이고. 유비무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나와야 하느냐 마느냐 여기로 논의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예, 하정우 예, 수석이 예. 나와야 하는 것인지 굳이 하정우가 아니더라도 역량 있는 좋은 인사 앞세우면 된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우리 정진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뭐 그것에 앞서서 지금 후보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 프로세스 관리가 네. 좀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래요. 예, 예. 아니 하정우 수석도 좋은 분이고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나오시려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그 지금처럼 뭐 인구 해제되다가 네. 이제 나오셔야 예를 들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하정우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두에 뒀다면 네. 뭐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또 그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마치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불발이 되면 네. 다른 후보는 그냥 뭐 2선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다른 식으로 후보도 참 좋은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하정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예. 하정우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다른 후보가 오면 그냥 2등, 3등, 2류, 3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 지도부께서 뭐 더 깊은 뜻이 계셨겠지만 부산에 있는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상황을 예.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당 지도부의 행동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어제 밤늦게부터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어떤 그 연출이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어제 밤늦게부터는 사실상 아니지 않는가라는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하정우 그 후보가 하정우 수석이 못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예, 그렇게 약간 이제 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럼 지금 대안으로 꼽힐 만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 대안으로는 우리 민주당 당원이 뭐 200만 300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후보들이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뭐 전에 부산시장 후보를 하셨던 김영춘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를 하셨고 정계 은퇴를 하셨고 또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지금 한두 달 전에 그 공공기관장으로 가셨고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박재호 전 의원께서 지금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선대위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셔서 그러나 조금 자유로운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또 변성환 부산시당위원장님은 어쨌든 시당위원장이 되셔서 이제 지방선거를 공천 과정 이런 거 다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빠지기는 또 어렵고 또 당원 당규를 또 예를 들면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는 분이 우리 김두관 의원님 정도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에서 셀렉트가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분이 계실지는 뭐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하정우 수석이 정말 필요하다면 물밑에서 계속 청와대를 상대로 설득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계속 하정우 이러고만 있어요. 아, 참 이건. 하정우 수석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AI 전문가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네. 굳이 보궐선거에 차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넘어서서도 네. 일단은 하정우 수석 같은 분과 전재수 의원이 당선된 이번에 세 번이나 당선됐던 네.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되었던 네. 부산 북갑은 약간 북갑의 지역 정서하고는 약간 미스매치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뭐 특별히 첨단 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것도 아니고 또 구포시장이라고 하는 그 전통시장을 네. 끼고 있는 뭐 부산의 대표적인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면 옛날에는 산동네였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서 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판교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어울리는데 북갑에서 돌파가 가능할 거냐라는 그래서 괜히 한 사람 하나를 좀 힘들게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걱정도 좀 하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대안이라면 또 돌파 못할 것도 없다 뭐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그렇게 저는 바랍니다. 예. 네. 자, 지금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 네. 어떻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 역대로 부산 선거에서 15% 정도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으면은 우리가 한 2, 3% 이기더라고요. 네. 개표를 하면은. 예. 그리고 8, 9% 이기면은 1, 2% 차이로 집니다. 지금 역대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 저도 과거에 선거 나갔는데 20% 이기고 있었는데 5% 졌습니다. 본선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전재수 후보가 10%에서 11, 2, 3%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뭐 그렇다면 지금은 백중 우세, 초박빙 우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초박빙 우세까지 지금 레이스를 끌고 오는 것도 얼마나 참 우리가 부산에서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러나 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뭐 혼신의 힘을 다 써야 된다.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실제 지금 여론조사가 좀 허수일 수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죽을 쓰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부산 유권자들이 답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끌어버리는 그러나 투표장에 가서는 국민의힘을 찍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게 여론조사에도 답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투표하는 날까지 이어진다면은 투표장에 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때 가서 최소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아무도 모르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 정도는 별로 부끄럽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제일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격차를 더 벌려서 아이고 뭐 남 부끄럽게 투표하러 가본들 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이 자포자기 이런 마음을 갖도록 격차를 더 벌려야 된다. 지금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하셨고, 자 울산시장 선거는 지금 결국 평택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택에서 진보당에게 민주당이 양보하면 울산에서 또 진보당의 양보를 민주당이 요구할 수 있고, 그 구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진보당이 평택 범여권 단일 후보가 되고 울산 민주당 시장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광역 경계를 넘어서는 전국적 단일 협상으로 왔는데 이제 조국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의 단일 리그로 울산 지역 리그로 조금 변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제 우리 김상욱 후보께서 그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일단은 상대 측들의 대답이 응하겠다 테이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진보당의 과거에 울산 동구청장을 했던 김종훈 후보하고 네.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후보 그리고 우리 김상욱 후보 3명이 단일화인데 문제는 뭐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한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단일화에 나서겠는가? 경선에 의한 단일화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은 뭐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이 하고 기초단체장이나 뭐 이런 데는 뭐 한두 자리는 양보해 달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주장할 텐데 네. 그때 우리 민주당의 지도력이 우리가 양보해야 될 지역의 후보자 또는 해당 뭐 지역위원장님들 또는 당원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네.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난제로 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가장 약한 게 설득이에요. 지금 당내 인사 송영길도 설득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계속 뭐 어려우면은 회피하고 답변 안 하고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 될 일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엄청나게 복잡해진 단일화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참 회의적입니다. 자, 지금 경남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경남. 네네네. 그 지금 김경수 후보 한 지난번 며칠 전 조사는 거의 간발의 차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박완수 지금 예. 경남지사한테 지금은 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지고 있다라고 보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딱 붙어 있다. 네. 그냥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절망을 왜냐하면 가질 필요는 없고. 예. 박완수 시장이 경남 창원시장 출신입니다. 네. 경남의 인구가 230만 되는데 110만 명이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예, 그래서 창원시장 출신의 박완수 시장 때문에 사실은 창원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고 가야 서부 경남의 시골 지역은 우리가 좀 지더라도 네. 해볼만하다 이런 거였는데 네. 창원에서 지금 백중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게 네. 경남 전체의 평균 득표율과 좀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봐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대회를 정비해서 조금 더 김해, 양산, 거제, 창원 등 동부 경남의 공업벨트 에서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절절히 호소하면 네. 김경수 지사도 또한 예를 네. 들면 승산이 없지 않다. 뭐 예. 희망을 갖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우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추후에 또 PK 관련해 가지고 저희 연결을 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